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고, 기댈 사람 하나 없이 세상 바닥에 내던져진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밥 한 덩이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발길질을 피해 도망쳐야 하고, 이름조차 마음대로 밝히지 못한 채 하루하루로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모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기사환국 뒤의 한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대궐 안에서는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음모가 들끓고 저작거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혼란한 도성 한복판에서 누더기를 걸친 10살짜리 거지 아이 하나가 제 품속에 주먹밥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거지 아이가 아니라 10년 전 영모죄로 멸문당한 명문가의 마지막 핏줄이라는 것을, 자신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도성의 권력을 쥔 한성부 판관이라는 것도, 그리고 훗날 자신을 구해준 한 사내가 바로 그 원수의 아들이라는 잔인한 운명까지도 말입니다. 굶주린 아이 하나가 무당의 신당으로 들어가고 대궐의 음모 한복판에 던져지고 마침내 조선을 뒤흔든 영모의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진을 속에 묻힌 꽃은 과연 피어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원한과 사랑하는 이의 손 사이에서 모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굶주린 한양 저작거리에서 시작해 대궐의 붉은 횃불 아래에서 운명을 뒤집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버림받은 거지 아이 모란, 그녀가 품고 있던 작은 매화놀이개 하나가 어떻게 피해 진실을 깨우게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지요. 매서운 아침 안개가 도성 안팎을 차갑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궐의 기와지붕 아래선 피바람 부는 권력 투쟁이 소리 없이 휘몰아치고, 그 아래 저작거리 구석에선 목숨을 구걸하는 통곡이 가득합니다. 기사환국 직후의 당쟁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며 연이은 흉년으로 민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초근목 피로 간신히 연명하며 도성 바닥에 쓰러져 가는데 권력가들의 탐악은 날로 더해만 갑니다. 비극적인 평화와 팽팽한 긴장이 공존하는 한양에 저작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대기에 덮인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 서당 골목의 모퉁이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털모자를 눌러쓴 사내둘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은밀하게 서찰을 주고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인 놈들의 씨를 말려야 하네. 주상전하의 눈과 귀를 가릴 상소문은 준비되었는가? 걱정 마시게, 이미 한성부 판관 쪽과 손을 잡았으니 날이 밝는 대로 대궐에 피바람이 불 것이네. 이때 골목 끝에서 무거운 빗자루질 소리와 함께 술라군들의 횃불 기척이 붉게 떠오릅니다. 사내들은 화들짝 놀라며 품속으로 서찰을 거칠게 밀어넣고는 밤안개 속으로 황급히 사라집니다. 바닥에는 그들이 흘리고 간 붉은 밀봉 자국이, 선명한 종이 조각이 뒹굴고 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한양의 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영모의 기운을 품은 채 깊어만 갑니다. 매서운 아침 안개가 거치기 무섭게 돋서 저작거리에는 허기진 비명이 가득 들어찹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부는 피막골 구석. 떼국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성씨도 성별도 감춘 채 사내 아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10살 박이 모란입니다.
숯검댕을 잔뜩 묻힌 얼굴 사이로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기이하게 맑고 총명한 눈망울이 빛납니다. 모라는 품속에 숨긴 주먹밥 덩이를 단단히 움켜챘습니다. 그때 덩치 큰 거지 무리가 모란의 앞을 가로막으며 가만히를 걷어찹니다. 이 실업의 아들놈이 어디서 밥덩이를 숨겨왔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모라는 도끼가 서린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잽싸에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내 밥줄이오. 내 눈을 흙으로 덮기 전엔 절대 못 가져가오. 골목 끝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린 모라는 간신히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마른 침을 삼키는데 담벼락 아래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굴줄인 들개 한 마리가 낑낑거리며 다가옵니다. 모라는 제 입으로 들어가려던 주먹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내 한숨을 쉬며 밥덩이의 절반을 뚝 떼어 개 앞으로 툭 던져줍니다. 너나 나나 이 빌어먹을 한양 땅에서 목숨 구걸하는 처지는 매한가지구나. 들개가 밥을 허겁지겁 삼키는 모습을 보며 모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때마침 저 멀리 큰 길에서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붉은 관복을 입은 한성부 판관 김익현의 가마 행차가 도도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랑민들을 가차없이 잡아들이는 포교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번뜩이자 모라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담벼락 그림자 뒤로 몸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작거리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든 으슥한 골목길. 모라는 낡은 기와 담벼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주친 한성부 판관 김익현의 섰을. 퍼런 서리발 기세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라는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 그토록 무서워한 김익현이 바로 10년 전 영모죄를 조작하여 자신의 가문을 하루아침에 도륙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사내아이로 살아가는 전 이조판서 가문의 유일한 핏줄은 그렇게 원수의 가마 뒤편에서 숨죽여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꼬마 녀석, 왜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이리 처량하게 떨고 있느냐? 담장 위에서 들려온 건조하면서도 맑은 목소리에 모란이 펄쩍 뛰며 품속을 감싸 쥐었습니다. 몰랑 양반풍에 허름한 도포를 걸친 산에 김익현의 서자인 서하가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내려 모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서얼이라는 신분의 굴레에 좌절하여 저작거리를 전전하던 서하는 때 묻은 모란의 눈망울 속에서 자신과 닮은 깊은 슬픔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외다. 그저 바람이 차서 잠시 쉬어가는 뿐이오. 모란이 거칠게 흙먼지를 털어내며 도망치려 하자 서하가 은전 한 잎을 모란의 손바닥에 툭 쥐어줍니다.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거라. 눈빛이 그리 맑은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은 도성에 어울리지 않으니. 모라는 얼떨결에 쥔 은전을 내려다보며 묘한 온기를 느낍니다. 서하가 뒤돌아 골목을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모라는 제 품속에 감춰진 낡은 끈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멀어지는 서하의 발소리와 모란의 거친 숨소리가 밤 안개 속에서 은밀하게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도성 안을 가득 채운 창포물 내음과 함께 오랜만에 저작거리가 활기로 들썩입니다. 명절인 단오를 맞아 양반과 아녀자들의 붉은 치맛자락이 푸른 하늘 위로 그네를 타며 흩날리고 한편에서는 신명나는 탈춤판이 벌어집니다. 꼬질꼬질한 누더기 차림의 모라는 10전이라도 구걸해 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그네터 주변을 눈치를 보며 서성입니다. 화사한 축제의 소음 속에서도 모라는 품속에 든 물건을 가만히 만지작거립니다. 부모의 유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유일한 기억의 조각으로 간직해 온 금박 박힌 매화 문양의 비단 놀이개입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만이 거친 세상에서 모란을 유일하게 위로해 줍니다. 이봐라, 저기 구석에 숨은 거지 녀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그네터 너머 춤판의 장막 뒤편. 예리한 시선들이 모란의 움직임을 쫓고 있습니다. 축제의 흥겨움 속에 몸을 숨긴 호위무사들이 은밀하게 수군거리며 칼자루를 매만집니다. 판관 대감께서 찾으시는 그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허튼 짓을 하면 즉시 베어라.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높게 울려 퍼지자 모라는 등에 서늘한 소름이 돋아 황급히 걸음을 옮깁니다. 마주 잡은 손끝에 땀이 배어나는 줄도 모른 채 모라는 붉은 그네터의 활기 뒤로 밀려드는 팽팽한 살기를 느끼며 군중 속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감춥니다. 도당무당 천수의 굿판이 벌어진 저작거리. 한복판은 구경꾼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작두 날 위를 걷는 천수의 방울 소리가 허공을 찌를 때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해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모라는 때 묻은 주먹밥을 쥔 채 굿판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울리던 방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천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많은 관중을 지나 정확히 모란에게 꽂혔습니다. 천수는 손에 쥐고 있던 놋방울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수의 눈에는 꼬질꼬질한 누더기를 걸친 모란의 머리 위로 찬란한 봉황의 서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천수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모란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외쳤습니다. 저 아이를 잡아라. 진흙 속에 묻혀있던 도성의 주인이 저기 있구나. 시퍼런 눈빛의 무당이 자신을 향해 공중공중 다가오자 모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겁에 질린 모라는 쥐고 있던 밥덩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황급히 뒤를 돌았습니다. 엄마야, 나를 왜 저리 무섭게 노려보는 게야. 모라는 사람들을 밀치며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버림받은 거지로 살 줄 알았던 모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과 정체 모를 혼란이 소용돌이치며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뒤편에서 천수의 제자들이 쫓아오는 거친 발소리가 골목길을 따라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수가 보낸 무당 제자들이 골목 귀퉁이까지 모란을 바짝 추격해 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모란은 다급히 낡은 여각에 담벼락 밑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손길이 이내 모란의 더러운 누더기 덜미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이 고약한 녀석, 용케도 도망을 치는구나. 신당으로 가자꾸나. 포박당하듯 끌려온 곳은 도성 한 구석에 자리한 웅장하고 음산한 천수의 신당이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꿇어앉은 모라는 매질을 당할까 두려워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비단 치맛자락을 거느린 천수가 천천히 다가와 모란의 턱을 거친 손길로 지켜올립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너는 평생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며 굴줄을 팔 자가 아니니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저는 그저 밥 한 술이 그리운 거지일 뿐입니다. 모란이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악을 쓰자
천수는 품속에서 향내가 짙게 배어나는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모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은전이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가 고요한 신당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내 너를 수양딸로 삼고 친모의 일을 맡길 것이다. 내 손을 잡는다면 내 손으로 천하를 쥐게 해주마. 모라는 눈앞에 은전 주머니와 천수의 서슬 퍼런 눈빛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버틸 배고픔을 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모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수가 내민 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밤만 굶기지 않으신다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날이 저물자 모라는 마침내 때가 꼬질꼬질하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신당의 굳은 일과 바느질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지만 난생 처음 마주한 따뜻한 흰쌀밥을 입에 넣으며 모라는 비로소 삶의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깊어가는 밤, 신당 마당 구석에 놓인 커다란 청동향로의 불꽃이 까닭없이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당의 밤은 저작거리보다 깊고 서늘합니다. 모라는 낮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신당 뒤편에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각거리는 대입 소리 사이로 사방을 메운 밤안개가 발목을 무겁게 휘감아옵니다. 그 무렵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스산한 한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엷은 형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에 붉은 흔적이 선명한 억울하게 죽은 궁녀의 원혼이었습니다. 으아, 극히 귀신이다. 모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클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으나 원혼은 서늘한 바람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모란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모란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아이야. 내 몸에 깃든 향기가 내 사무친 한을 풀어줄 것이니라. 원혼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모라는 손가락 틈새로 원혼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속의 기운에 눈을 뜨기 시작한 모란의 눈에 원혼이 가리키는 먼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임금님이 계신 대궐 방향이었습니다. 대궐이라니요. 저 같은 거지 출신이 어찌 그 귀한 곳에 원한을 푼단 말입니까? 원혼은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궐 쪽의 비밀스러운 기운을 경계하거라. 피바람이 너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원혼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이슬만 맺혀 있었습니다. 모라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궐이 있는 북쪽 하늘을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때마침 신당 안쪽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서찰 찢는 소리에 모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나직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당 마당으로 무장한 포교들이 거칠게 들이닥치며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맙니다. 기미켠의 수하들은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며 신당 안팎을 샅샅이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작거리 거지 출신인 모란을 권내에 은밀한 사정을 빼내려 한 첩자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년이 용케도 신당에 숨어 호사를 누렸구나. 관가로 끌고 가 가혹한 국문을 열면 바른 대로 고하겠지. 포교 부두목의 섯을 퍼런 으름장에 모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꼼짝없이 압송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였지만 모라는 이내 저작거리 바닥에서 다져진 대담함을 발휘합니다. 모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의 흙을 꽉 쥐며 포교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억울하옵니다.
저는 첩자가 아니라 얼마 전 투전판에서 판관대감의 비밀 장부를 우연히 주운 것뿐입니다. 그 장부가 지금 동소문 밖 우물가에 묻혀 있나이다. 허를 찌르는 모란의 거짓 사주의 포교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시선이 흐트러진 그 찰나 신당 문을 박차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서아가 호통을 치며 들어섭니다. 무엄하다. 감히 판관대감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며 신당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누구냐? 서하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포교들의 앞을 가로막고 모란의 거친 손을 꽉 움켜쥐며 극적으로 그녀를 이끌고 신당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두운 골목길에 멈춰 선 모란은 마주 잡은 서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혜와 힘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멀리서 포교들이 속았음을 알아채고 다시 쫓아오는 횃불 기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당의 깊은 안방, 향연이 자욱한 가운데 천수가 모란에 낡은 보따리를 풀어헤칩니다. 바느질 감 사이로 흘러나온 매화 문양 비단 놀이개가 달빛을 받아 붉게 일렁입니다. 놀이개를 집어든 천수의 손길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정교하게 수놓아진 매화 문양과 그 아래 새겨진 은밀한 인장을 확인한 천수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10년 전 조정에서 지워진 가문의 신표가 아니더냐. 방문 뒤에서 탕약을 들고 서 있던 모란이 나직한 인기척에 놀라 방 안을 살핍니다. 천수는 황급히 놀이개를 소매 속으로 감추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방 밖에 누구냐, 모란이 너로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예, 어머니, 밤새 기침이 심하시어 약을 다려왔나이다. 모란이 공손이상을 내려놓자 천수는 가만히 모란의 파리한 얼굴을 뜯어봅니다. 저작거리를 구르는 거지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이 아이가 사실은 과거 영모로 가문이 도륙당한 이조판서 가문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천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짧게 지시합니다. 내일부터는 바느질을 멈추고 권례의 예법과 서책을 가까이 하거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예서 멈추지 않을 듯 싶구나. 갑자기 서책이라니요. 저는 그저 신당의 친모로 조카옵니다. 더 묻지 말거라. 때가 되면 알게 될 터이니. 천수의 단호한 어조에 모란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모란의 발걸음 뒤로 천수는 소매 속 놀이개를 다시 꺼내쥐며 홀로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왕실과 연결된 피의 기록이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당 마당을 서성이던 서하의 깊은 발소리가 담장 너머로 길게 이어집니다. 깊어가는 밤, 신당 마당에 놓인 등롱의 불빛이 은은하게 번져나갑니다. 서하는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모란이 방 안에서 글을 읽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숯검댕을 지워낸 모란의 맑은 눈망울과 영민한 움직임은 서하의 마음을 깊이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모란에게 다가가 손에 쥔 작고 고운 비단 주머니를 슬며시 건넸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가 참으로 빠르구나. 이 안에 든 붓과 먹은 내 손에 잘 맞을 것이다. 모란은 주머니를 받아들며 살포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하를 향한 연모의 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지만 신당의 무녀라는 제 처지와 양반인 그의 신분 차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모란은 애써 서늘한 표정을 지으며 주머니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도령의 은혜는 과분하오나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입니다. 도령의 갈길은 저 하늘처럼 밝으나 제 사주는 이 밤 안개처럼 칠흑하소이다. 신분이 무엇이관데 내 마음을 이리 꽁꽁 묶어두는 것이냐. 내 눈에는 그저 맑은 영혼을 가진 여인일 뿐이다. 서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모란의 서늘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란은 치맛자락을 거두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밤하늘에 길게 흐르는 은하수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서 신다. 안을 훔쳐보는 낯선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당 깊은 곳, 천수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밀한 전령이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붉은 밀봉 자국이 선명한 대궐의 서찰이었습니다. 천수가 서찰을 펼치자 묵직한 먹향과 함께 잔인한 왕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데뷔전의 기양을 위해 도성에서 가장 영험한 처녀를 선발하여 궐내 기도를 올리라. 문 밖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던 모란의 손길이 멈춥니다. 때마침 신당 마당으로 김익현이 보낸 한성부의 포교들이 들이닥치며 군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포교 부두목이 칼자루를 탕탕 치며 외칩니다. 김익현 판관, 대감의 명이다. 저작거리 거지 출신 무녀 모란을 궁중 제물로 압송하겠다. 천수는 서찰을 꽉 쥐며 모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면 영모죄를 뒤집어 쓰고 신당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였습니다. 모란은 품속의 매화 놀이개를 꽉 쥐고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포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신당을 더럽히지 마시고 앞장서십시오. 모란은 스스로 가시밭길인 대궐로 들어가기로 결심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란의 등 뒤로 마당 구석에 서 있던 서하의 망연자실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거칠게 긁으며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가마에 오르기 직전 거센 밤바람이 무녀의 신당 마당을 사정없이 때려 눕힙니다. 천수는 사방에 문을 걸어 잠그더니 소매 속에서 붉은 피가 묻은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내 모란의 앞에 툭 떨어뜨립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10년 전 조정의 추국 기록이 담긴 바래진 서찰이었습니다. 어머니, 대궐로 가기 전 제게 이 서찰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란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집어들자 천수는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모란을 내려다봅니다. 그 서찰에 적힌 이름들을 똑똑히 보거라. 10년 전 영모죄로 도륙당한 이조판서 가문. 그곳이 바로 내가 태어난 집안이니라. 모란의 손가락이 서찰에 적힌 가문의 이름 위에서 굳어버립니다. 서찰의 맨 끝에는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밀고자와 집행자의 이름이 붉은 인장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성부 판관 김익현. 그 이름 석자를 확인한 모란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해준 서하 도령의 아버지가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말씀입니까? 천명이 이토록 잔인하구나. 너는 원수의 아들을 마음에 품었고 이제 그 원수의 손에 죽으러 대궐로 들어가는 것이다. 천수의 명령형 단문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모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모란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로 온몸을 바르르 떨며 품속의 매화 놀이개를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 밖에서 마당을 서성이던 서하의 깊은 발소리가 흙바닥을 거칠게 긁으며 방 안까지 들려옵니다.
대궐로 향하는 가마 문이 굳게 닫히자 모란의 눈빛에서는 서늘한 한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가문의 원수가 서하의 아버지라는 잔인한 진실은 모란의 영혼을 통째로 얼려버렸습니다. 모란은 품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어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란아, 제발 문을 열어보아라. 나와 함께 도망치자꾸나. 가마 밖에서 서하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가마 손잡이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다가왔지만 모란은 차갑게 몸을 돌리며 가마 창을 가린 비단 커튼을 걷어 올렸습니다. 모란의 정갈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서하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도령, 제 몸을 더럽히지 마옵소서. 원수의 핏줄과 함께할 날은 이제 끝이 났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원수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옵소서. 다음번에 마주할 때는 도령의 목숨을 거두어야 할지도 모르니. 모란은 차갑게 가마창을 닫아 걸었습니다. 서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바닥에 주저앉았고 가마는 거친 발소리를 내며 대궐을 향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가마 안의 어둠 속에서 모란은 기미켠의 숨통을 조일 무속적 계략이 담긴 비밀 서찰을 매서운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궐의 거대한 붉은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침침한 등잔불 아래 모란은 천수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대궐로 떠나기 전 신당의 물품을 정리하던 모란의 손끝에 묵직한 철제 인장이 걸려 나옵니다. 인장을 꺼내어 등잔불에 비추어 본 모란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그것은 10년 전 가문을 무너뜨린 비밀 결사대의 표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표식을 어찌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그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천수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천수의 얼굴에는 평소의 자애로운 미소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천수는 모란의 손에 든 인장을 보며 냉정하게 입조립니다. 결국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어머니, 이 인장이 왜 예서 나옵니까? 우리 가문을 도륙낸 자들의 표식이 아닙니까? 모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궁하자 천수는 한 걸음 다가와 모란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챕니다. 너를 거둔 것은 내가 가엾어서가 아니다. 왕실의 씨를 말리고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이조판서 가문의 핏줄이라는 재물이 필요했을 뿐이다. 나를 재물로 쓰려 하셨단 말입니까? 천명을 거스를 순 없다. 너는 대궐로 들어가 왕실과 함께 파멸해야 할 운명이다. 천수의 명령형 단문은 비수처럼 매서웠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은인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덫을 놓은 지배자였다는 사실에 모란은 완벽한 고립무원에 빠집니다. 천수가 방을 나가며 문을 밖으로 걸어 잠그자 둔탁한 자물쇠 소리가 어둠 속에서 불길하게 울려 퍼집니다. 대궐의 깊은 밀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선 내시가 차가운 바닥에 은반 반상을 내려놓자 찻잔 위로 은은하면서도 기이한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기미켜는 문틀을 짚은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모란을 매섭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침몰아칭하던 처녀 무당의 솜씨가 제법이구나. 데뷔 전에 쾌차를 바라는 충심이 기특하니 주상전하께서 하사하신 이 귀한 차를 한 잔 마시거라. 대감 이리 귀한 탕수를 제게 내리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모라는 공손히 절을 올리면서도 소매 속으로 손을 깊이 감추었습니다. 김익현은 찻잔을 앞으로 쓱 밀어내며 서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사양 말고 마시거라. 권례의 법도를 어기고 가문의 핏줄을 속인 죄는 이 차 한 잔으로 깨끗이 씻기는 법이니라. 격식을 갖춘 어휘 뒤에 숨겨진 잔인한 압박에 모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찻잔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이미 은장도의 손잡이를 쥔 모란의 손에 땀이 흥건히 배어납니다. 그 순간 밀실 문짝이 덜덜 떨리며 바깥에서 불길한 기척이 밀려옵니다. 천수가 보낸 신병들이 궐문을 뚫고 들어와 칼부림을 부리는 거친 비명이 창호지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양쪽의 적들이 파놓은 거대한 덫 한복판에서 모라는 은장도를 쥔 채 김익현의 잔인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바깥의 횃불 기척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며 어지럽게 춤을 춥니다. 밀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모라는 붉은 기운이 가득한 대궐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 나갑니다. 어좌에 앉은 임금의 서슬퍼런 시선과 대신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한꺼번에 꽂힙니다. 모라는 품속에서 10년간 옥죄어온 가문의 갑오, 매화 문양 비단 놀이개를 꺼내어 바닥에 툭 내려놓습니다. 주상전하, 이 놀이개는 과거 전하께서 제 아비인 전 이조판서에게 하사하셨던 신표이옵니다. 무엄하다. 감히 죄인의 물건을 권례에 들이다니. 김익현이 격식을 차린 음성으로 호통을 치며 명분을 내세우자 모라는 두 손으로 방울을 움켜쥐고 칼날 위로 천천히 발을 올립니다. 서늘한 쇳소리가 마당을 울립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소서. 10년 전 영모는 조작된 피의 역사이옵니다. 여기 그날의 진실이 담긴 밀서가 있나이다. 모라는 목숨을 담보로 한 마지막 신점을 치며 품속에 숨겨두었던 김익현의 영모 서찰을 임금의 발끝 아래로 과감하게 던집니다. 서찰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대신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대궐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대궐 마당을 채운 횃불이 거세게 일렁이며 붉은 연기를 뿜어냅니다. 임금의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지기도 전 김익현의 손짓 한 번에 사방의 장막 뒤에서 시퍼런 칼날을 쥔 자객들이 일제히 들이닥칩니다. 모라는 작두날 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세 방울을 사정없이 흔들며 하늘을 향해 포효합니다. 영모의 수괴가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정을 피로 물들였나이다. 하늘의 벌이 머지않았으니 오만함을 거두소서. 저 요망한 무당년이 입을 함부로 놀리는구나. 당장 목을 베어 전하의 안위를 지켜라. 김익현이 명분을 내세우며 칼을 뽑아 들고 모란을 향해 돌진하려 합니다. 그 순간 대궐문이 쾅 열리며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서하가 군사들을 이끌고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서하의 손에는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영모 결사대에 연명부와 붉은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멈추옵소서. 대의를 저버리고 사대부가를 도륙낸 죄상의 증좌가 예 있나이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이 감히 아비의 앞길을 막아서는구나. 내 놈도 함께 베어주마. 김익현의 비정한 외침과 함께 천수의 자객들과 서하의 군사들이 엉켜 격렬한 칼부림이 폭발합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대궐을 뒤흔드는 와중에도
모라는 칼날 위에서 쓰러지지 않고 천수와 김익현의 모든 죄상을 하늘의 소리로 토해냅니다. 임금은 바닥에 떨어진 연명부와 서찰을 확인하고는 노여움으로 떨리는 손으로 어좌를 내리칩니다. 의금부는 당장 무엇을 하느냐? 저 역적 김익현과 그 무리들을 현장에서 압송하여 추국을 명하노라. 어명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밀려들어 김익현을 거칠게 바닥에 꿀립니다. 무너지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서아의 가쁜 숨소리와 여전히 붉게 타오르는 대궐의 횃불 기척이 팽팽한 장내에 침묵 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추국장의 가혹한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간 자리. 마침내 먹구름이 걷히며 따스한 햇살이 대궐을 비춥니다. 임금은 바닥에 놓인 매화 문양 비단 놀이개를 전량에게 가져오게 하여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과거 이조판서에게 직접 내렸던 심표가 틀림없음을 확인한 임금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 놀이개는 과인이 10년 전 조정의 기둥이었던 충신에게 내린 심표가 맞도다. 억울하게 가문이 멸문당한 이조판서 가문의 명예를 완벽히 회복하고 빼앗긴 사가를 즉시 돌려주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주상전하. 모라는 정갈하게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소매로 눈물을 훔칩니다. 가문의 한을 풀었다는 안도감에 어깨가 가볍게 떨립니다. 그와 동시에 포교들에 의해 오라줄에 묶인 김익현과 무당 천수가 형장으로 거칠게 끌려나갑니다. 명분을 잃은 악인들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날 밤 사가로 돌아온 모란이 빗들을 거니는데 대나무 숲 사이로 엷은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그 속에서 목의 상은이 사라진 궁녀의 원혼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모란을 바라봅니다. 원혼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예법을 표한 뒤 은은한 달빛 속으로 연기처럼 승천합니다. 원혼이 사라진 마당 구석 담장 너머에서 멈칫거리는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대궐의 피바람이 거친 도성 저작거리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훈풍이 불어옵니다. 임금은 모란에게 옹주에 준하는 고귀한 신분을 내리고 이조판서 가문의 화려한 사가를 돌려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란은 비단 치맛자락 대신 익숙한 무명옷을 다시 입고 저작거리에 굶주린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양반의 삶을 누리기보다 진흙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늘이 내린 진짜 천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들 줄을 흐트리지 말고 차례로 받아가시게. 따뜻한 죽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네. 모란이 정갈한 목소리로 백성들을 다독이며 커다란 솥에서 쌀죽을 정성스레 퍼냅니다.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때 멀리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문의 업보를 씻기 위해 관직과 양반의 권세를 모두 포기한 서아가 낡은 남학신을 신은 채 모란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아는 모란의 땀방울 서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품속에서 작고 고운 들꽃 찬송이를 꺼내어 건넸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짐을 벗고 내 곁에 온전히 서게 되었구나. 이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 도령의 발걸음이 이에서 멈추니 제 거친 손도 비로소 따뜻해집니다. 모라는 들꽃을 받아들며 서아의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과거에 잔인했던 악연을 모두 넘어서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해 감싸 안으며 저작거리 구석으로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한양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10년 전 피바람이 불던 권력투쟁의 흔적은 이제 도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떼국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걸치고 제밥 그릇을 지키려 도끼를 품었던 거지 여아 모라는 이제 온화한 비단 저고리를 입은 어엿한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라는 커다란 무쇠솥 앞에 서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넉넉히 퍼내어 줍니다. 얘야, 천천히 먹거라. 밥줄은 결코 도망가지 않으니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삼키렴.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잘 먹겠습니다. 때 묻은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골목으로 뛰어갑니다. 모라는 그 모습을 보며 품속에 든 매화, 문양 비단 놀이개를 가만히 만지작거립니다. 과거에는 잃어버린 기억의 아픔이었고 한 가문의 핏빛 원한이었던 그 놀이개가 이제는 세상 가장 낮은 곳을 돌보라는 하늘의 쉼표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귀하고 처남은 타고난 신분이나 겉모습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운명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고결한 심성에 있음을 모라는 손끝으로 다시금 느낍니다. 그때 저작거리 모퉁이 너머로 나직하고 정겨운 남학신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얀 도포 자락을 가볍게 휘날리며 서하가 모란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서하는 밥을 나누어 주느라 이마에 땀이 맺힌 모란을 보며 말없이 고운 손수건을 꺼내어 뺨을 살포시 닦아줍니다. 오늘도 도성에 줄인 배를 채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란 아기씨. 도령께서 곁을 지켜주시니 이 지늘길을 걷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호사입니다. 모란과 서하는 서로를 마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 위로 채워진 달빛 같은 온기가 번져나갑니다. 꼬질꼬질하던 거지 여아가 천명을 이루고 마침내 피워낸 맑은 매화 향기가 도성의 봄바람을 타고 저작거리 구석구석으로 오래도록 아스라하게 퍼져나갑니다.